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도시경관팀의 이상기 주무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시청의 이상기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이나마 공공디자인 토론회라는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0 공공디자인 토론회의 주제는 모든 일을 위한 생활 편의를 더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인데요. 이와 관련된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들을 서울시나 광역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세분화된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 모든 일을 위한 디자인의 기초를 담아 공공디자인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해 왔으며 그 실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주시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공공디자인 적용 사례 그리고 디자인 발전에 대한 방향과 제안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7년 경관법 제정 이전 간단 하나와 건축물의 높이를 중심으로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이전 경관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작년 2019년 2030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특정 경관계획과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계획서 사용자들, 주로 시공무원들이겠죠. 이들이 사용하고 접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계획은 2013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그 후 2019년 2030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남도 기본계획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중심의 가이드라인이었다면 2019년 수립된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은 유형별, 대상별,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사용자들에게 유익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표준 조례안과 연계된 공공시설물의 분류 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였고 표준 디자인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조례 개정 및 연차별 추진 로드맵 수립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에 적용된 공공디자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로가 있으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호등, 안내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주가 꼭 필요하겠죠. 이전엔 하나의 지주에 한두 가지 기능을 가진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주의 수만큼 거리는 복잡해지고 산만해지겠죠. 자료 사진을 보시면 5가지 기능을 하는 시설이 하나의 지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주의 수를 줄임으로 인하여 가로 정비 효과와 더불어 보행로의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행자들이 좀 더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시각적으로는 기역자형의 단순한 형태와 진주 행운 7색 중 진주 기와색을 지주의 외장색채로 적용하였습니다. 진주 행운 7색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진주 행운 7색은 우리시 진주 경관과 진주 팔경입니다. 진주 팔경과 인공 경관인 촉승루, 자연 경관인 남강 등에서 볼 수 있는 색채를 추출하고 상징성을 가미하여 만든 7가지의 색채입니다. 이 색채들은 건축물, 시설물 등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입구입니다.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 이전에 천정이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겠죠. 현재 리모델링 이후의 사진을 보시면 유리 재질로 된 벽과 천정이 있는 구조로 비,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리 재질의 적용은 시야 확보와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인접한 상점으로부터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원내부를 보시면 천정에 단을 두었습니다. 당을 두어 이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하 공간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량입니다.
진주를 지나는 남해고속도로 상에 주계교로라고 하는 철도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주계교를 설계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이 그 위압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기본 형태의 변경은 불가한 상태에서 최선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화로움은 교량의 배경이 되는 건축물 일대의 방음벽, 하늘 등의 색채를 추출하여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조색이라고 할 수 있는 색채보다 다소 높은 채도의 포물선을 가운 중앙 부분에 접목한 결과 위압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높은 채도의 색채를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시인성이 너무 높아 주위 환경과 대비차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의 중간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된 현재의 상황보다 다소 좀 묵뚝뚝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모양이 색채가 어떻든 간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의 기능과 자전거 거치대 기능을 동시에 가진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공모전에 수상한 작품입니다.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남강 둔치에 설치하였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디자인 시설물로 벤치를 화살표 방향으로 넘겼을 경우 벤치의 기능과 동시에 자전거 거치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넘길 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압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벽화입니다. 벽화는 제작 설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벽화는 나름의 어떤 타당성과 검토를 거쳐 제작하였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대책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위치는 우리시 관내의 산업단지 내 생태교량으로 콘크리트 회벽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나마 친환경적, 친생태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형태는 수목을 단순화하고 색채는 낮은 채도를 적용하였습니다. 현장의 구조가 작은 터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양쪽에 수목의 어떤 이미지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수목의 크기와 명도, 채도를 원근에 따라 적용하여 공간감을 확장하였습니다. 작으나마 막혀진 공간을 넓게 보이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원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벽화 제작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논의하는 시간도 본 사업의 의미 중에 하나, 큰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제작 기간 중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작을 마무리할 때쯤이었습니다. 나비가 한 마리 날아와 그려져 있는 나무에 앉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참여자들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향기까지 나는가 보다라고 그런 말을 해서 전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지만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웃으며 벽화를 그리고 과정이 소소하지만 찐 공공디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볼 수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몇 가지 시설물이 되는데요. 먼저 배전함입니다.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함에서 좋은 디자인은 존재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일 것입니다. 오목과 볼록, 직선과 곡선, 부분적으로 그리고 인조 디자인을 가미하여 바닥과의 어떤 조화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소화전은 독불 장군처럼 인도 위에 존재하는 것과는 좀 다른 위치에 있죠. 내용을 보시면 소화전은 긴급을 요하는 시설이라 주위의 색채와 대비되는 붉은색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시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성류의 석재 틀은 옹벽의 역할을 하면서 밝은 자연석들 사이에서 시인성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설치 위치도 인도의 뒤에 배치되면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짧은 시간의 노력으로 긴 시간 동안 노약자들에게 작은나마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사례입니다. 다음은 교명주 문산교입니다. 문산교는 진주시 문산천에 있는 교량으로
모양은 산과 굽이치는 강물의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교량의 동북쪽에 위치한 월화산과 동남쪽으로 위치한 천왕산, 그리고 강물은 그 동수로 굽이쳐 흐르는 남강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습니다. 교명 문산을 한자로 걸을 문자와 매산자의 모양을 교문주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외장 색채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시 전체에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색채를 자연, 인공, 문화경관을 바탕으로 하여 색채 팔레트를 통해 추출하였습니다. 그 추출된 저채도의 YR 계열 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명명하는 흰색, 검정색을 제외하여 건축물의 외장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상 심의나 협의 시 높은 채도의 색상에 대하여 강제하고 때로는 좋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권장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PPT상의 사진이 앞 내용을 적용한 현재 진주시의 모습입니다. 뭐 어떠신가요? 신축 등 허가시 반영이 가능한 사례라 우리 시 전체가 사진처럼 정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우리 시를 방문하시면 오늘 발표 사례와 왜 다르지 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디자인 적용 시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종의 이제 일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사업은 또 더 두드러지게 진행하다 보면 부조화로 그 도시는 산만하고 복잡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좀 겸손하게 자연과 순응하는 그런 디자인, 그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공간에 존재하는 역사와 문화를 담은 디자인이라면 그 질의 깊이는 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그 누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들이 반영된 그 디자인의 재미와 또 미터까지 담긴 디자인이라면 요즘처럼 그 힘든 그 코로나 시대에 잔잔한 행복함을 주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견과 바람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단순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아는 것만큼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좋은 것을 보고 또 그만큼 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또 알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웰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그 말씀 매점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의 어떤 발표 기회를 통해 지방 행정과 시민이 그 공공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 흐름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앙기관에서도 저희 중소도시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또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예, 이상기 주무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 가는 에피소드 이야기들과 또 철학까지 저희에게 공유를